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J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마 대 사간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는 생각보다는 사간도스 상대로 아주 강하지는 않았다. 최근 오전에서도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인데 오히려 사간도스가 이득을 본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라면 사간도스의 강한 압박 능력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마도 상당히 높은 빌드업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간도스가 난전 유도를 위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사간도스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드필더를 중시하는 빌드업 위주의 팀을 상대로는 강점을 가지고 가기도 하는 편이다. 올 시즌에도 마리노스와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승리를 기록하는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 능력을 쭉 올리면서 승부를 하는 상황에서의 강점은 가지고 있다. 올 시즌 가시마를 상대로 오히려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시마가 빌드업 역량이 꽤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사간도스가 압박 강도를 올려버리는 상황에서는 후방에서의 사고 비중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 최근 5번의 매치에서도 가시마가 사간도스 상대로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도쿄 베르디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르디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아예 웅크리면서 어느 정도 수비에서의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다. 다만 히로시마 상대로는 해당 양상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리그와 리그컵에서 모두 3골 이상을 허용하는 등 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히로시마가 빠르게 공격과 수비를 전환하면서 많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리그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훌륭한 축에 속한다. 특히 에너지 레벨을 앞세우는 공수 전환이 원정에서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원정에서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과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력이다. 전체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로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게 만드는 수비력도 꽤 좋은 편이다. 마리노스 상대로 3골을 내준 것을 제외하면 다실점 케이스는 원정에서도 없었다. 리그에서 보여주는 수비력에서 베르디가 어느 정도 좋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히로시마의 강한 슈팅 생성 능력과 공수 전환에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를 보인 게 사실이다.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와사키 대 비셀고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고베를 상대로는 상대의 실리에 상당히 고전하던 편이었다. 기본적인 플랜 A가 미드필더를 이용한 지공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는 고베를 상대로 거꾸로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승리를 기록했던 것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고베는 자신들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 약했던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비셀고베는 전체적으로 강점은 후방과 미드필더 라인이 강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간바나 마치다 같이 수비와 역습 상황에 상한 팀을 상대로는 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 보여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격진이 애를 먹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사실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 보여준 실리적인 운영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고베가 고생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고베가 수비와 역습에 능한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무승부를 과감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쇼난 벨마레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난은 지난 경기에서 간바를 잡아낸 것은 꽤나 고무적인 흐름이다. 이유는 전방 압박을 중시하면서 상당히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한데 이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상대로도 비슷하게 좋지 못한 전적과 상성을 가지고 있지만 쇼난이 지난 2주간의 휴식기에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채웠고 특히 간바전에서는 90분 내내 압박의 강도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후쿠오카는 최근 페이스가 영 좋지 않은데 여전히 다실점과 친하지 않은 낮은 라인의 견고함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공격력이 세 경기째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지난 베르디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수비에 공격적인 기회를 어느 정도 잡았음에도 슈팅을 8개를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 결국 시온안이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흐름을 가져가면 공격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시온안이 역습에 강한 후쿠오카에게 그동안 약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비슷한 흐름의 간발을 격파한 점과 에너지 레벨의 우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후쿠오카의 최근 공격력은 꾸준히 상대가 강도를 잃지 않으면 무력한 흐름을 타기도 하는 편이다. 시온안 벨말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니가타 대 이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가타는 흐름 자체는 지공 성향으로 높은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편이다. 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수비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와타를 상대로도 전체적으로 상성에서 열세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이와타가 높은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의 기동성이 뚜렷한 편이라서 역습에 틈을 찔리는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어서 이와타는 교토전에서도 패배를 면치 못했지만 저메인이 골을 기록했다는 것은 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폭발력이 뛰어난 저메인에게 득점을 꽤 의존하는 편이라서 이와타의 주포가 부상 이후에 오랜만에 제 몫을 했던 것이 꽤 고무적이다. 특히 무승 행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도 가와사키를 상대로 동점 스코어를 만드는 등 점유 기반의 팀을 상대로는 아주 약한 모습까지는 아니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니가타의 수비적인 실점 통제 능력이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고 특히 폭발력이 좋은 저메인 같은 선수들이 니가타를 잘 공략하는 등 상성에서도 역습 상황에서의 이와타가 강점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이와타의 흐름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이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토상가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상가는 6월 이후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원래는 높은 공격성과 에너지 레벨 소모로 인해서 밸런스 자체가 좋지는 못한 케이스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6월 이후로는 다실점 케이스가 2번밖에 없던 모습이다. 어느 정도 나고야나 후쿠오카 같이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을 상대로는 들이받는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는 교토가 후쿠오카 상대의 승리를 기록하는 등 4-3-3 포메이션으로 가면서 정교함을 가지게 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어서 나고야는 특징이라면 낮은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상대가 압박과 속공이든 지공이든 수비적으로 90분 내내 안정성을 잘 가져가지 못하는 흐름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주커가 없음에도 공격력에서 다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이 인상적인 흐름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상대의 주도권을 내주면 집중력이 다소 급락하는 모습이 아쉬울 따름이다. 최근 교토의 안정성이나 기본적인 경기력에서의 흐름이 꽤 좋은 모습이다. 특히 나고야가 가지고 있는 낮은 라인의 안정성도 보장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교토가 4-3-3 포메이션의 정교함이 올라가면서 후쿠오카도 잡아내는 등 라인이 낮은 팀을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토상가 승리를 추천합니다.